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약 반년 전에 보도했던 1980년 5.18 당시 광주 지역 고교 3학년이었던 인사의 내가 경험한 광주 5.18이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기억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아마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시 권순알TV가 발굴해 소개한 글의 필자는 1962년 광주 출신으로 5.18 당시 광주 송원고 3학년생이었고 이후 한양대를 졸업한 뒤 국내외 대기업 근무를 거쳐서 현재는 자기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올해 63세 김갑수 씨입니다. 참고로 이분은 종편 등에 자주 출연하면서 노골적인 좌편향 헛소리를 자주 해서 무리를 빚었던 소위 꽁지머리 좌익평론가 김갑수와는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1980년 5.18 당시 광주 송원고 3학년생이었던 김갑수 씨가 현재 광주 망월동 5.18 국립묘지에 있는 묘소 개수는 1000개지만 이 중 800개 이상, 다시 말해서 80% 이상이 5.18과 무관한 사람들의 묘소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일부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어서 주목됩니다. 그는 광주 5.18 국립묘지의 유래라는 제목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광주 5.18 국립묘지의 유래. 광주 5.18 민간인 공식 사망자는 144명, 1980년 5월 31일 정부 발표. 국립 5.18 묘소 개수는 1000개, 800개 이상의 묘소가 5.18과 무관한 B5.18 사망자, 월급 더 달라는 시위 사망자가 압도적. 이렇게 작은 제목을 4개 단 뒤 다음과 같이 본문이 이어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가 5.18 국립묘지 건너편에 있는 광주 망월동 시립묘지에 계시다. 두 분 묘소를 1990년대 초반에 여기에 모셨는데 5.18 국립묘지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 일이다. 그런데 나는 1970년대 중반 중학생 시절부터 이 일대를 들락거리고 있다. 아버님 사촌 동생인 오촌 당숙께서 젊으신 나이에 돌아가셔서 시립묘지 인근 외곽 야산에 모셨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묘소 참배를 다닐 때는 광주 시내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와서 시립묘지 입구라는 정류소에서 내리고도 최소 30분 이상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야 했었다. 논밭 사이에 길다랗게 이어지는 농로를 따라서. 이렇게 묘소 참배를 다니던 1990년대 어느 날부터 시립묘지 정문 출입구 주변 외부 야산에 하나둘 불규칙하게 정체불명의 묘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먼저 자리 잡고 있던 광주 출신이 아닌 몇 개의 5.18 희생자 묘소와 아울러 전국 각지의 시위 현장에서 사망한 분들이다. 타 지역에서 시위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일부러 광주 시립묘지로 운구되어 왔다가 광주 시민이 아니므로 시립묘지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인근 외곽 야산에 비광주인 5.18 희생자들과 함께 묻히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1990년대부터 전국 각지 시위 현장의 사망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곳으로 오게 되었나 보다. 해가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더니 언제부터인지 시립묘지 출입문 바로 앞 야산에 수십 개의 묘소가 조성되었다. 이런 식으로 세월이 흐르다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였다. 김대중 정부가 등장하고 어찌어찌 과정을 거쳐서 즉 광주 국내공항을 목포 인접 무안국제공항으로 신설 확장 이전하는 결정을 하면서 열받은 광주 시민들에게 꽁 대신 닭 주는 격으로 시립묘지 출입문 외곽 야산에 아무렇게나 조성되어 있던 비광주인 묘소들을 성역화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성역화 사업의 실무적인 총책임기관이 광주지방보훈청이었다. 성역화 사업 진행과 아울러 광주 출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5.18 희생자들의 묘소가 모두 이곳으로 이장되면서 5.18 민주화 묘소가 마무리되고 국립묘지로 지정되었다. 아무튼 광주 망월동에는 일반 시립묘지와 별도로 그 맞은편에 국립묘지가 자리 잡고 있다. 국제공항과 심지어 5.18 성역 전남도청까지 목포, 무안에 빼앗긴 반대급부로. 그리고 이 묘지에는 전국 각지에서 월급 더 달라고 떼쓰다가 1990년대부터 사망 혹은 극단적 선택을 한 비광주인들도 함께 들어와 있다. 1980년 광주 5.18 민주화 국립묘지에. 김갑수 씨는 이 글의 끝에서 참고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980년 5월 31일에 공식 발표한 광주 5.18 민간인 사망자 숫자는 144명이다. 그런데 2024년 5월 현재 광주 5.18 국립묘지에는 거의 1000여 개의 묘소가 있다. 800개 이상의 묘지가 5.18과 무관한 사망자들이라는 뜻이다. 김갑수 씨는 또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광주 행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한덕수 후보에게 기대감이 크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약간 식어간다. 나의 외가는 한씨 가문이고 전남 순천 벌교 일대 유명한 유학자 가문이다.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나에게도 떡고물 괄호 열고 닫고 물음표 하나가 튀어올지 모르겠다. 순전히 나의 망상이지만. 보도를 종합하면 한 후보가 광주 5.18 묘소를 참배하러 갔다가 30분도 안 돼서 물러나왔다. 지역 주민, 여기에 지금 지역 주민 다음에는 괄호를 하고 역시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지역 주민인지 의심스럽다는 뜻이 내포된 걸로 보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거센 야유를 받은 결과 묘소구역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물러나온 듯 보인다. 나 같으면 1시간 이상을 실랭이를 벌이다가 날아오는 계란이나 돌멩이 하나쯤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된 인증샷 한 장 남겨가면서 물러나왔을 것이다. 비록 일시적으로 몸은 고달팠겠지만 그 인증샷 사진 덕분에 단번에 한덕수는 불가침의 영역으로 승천하였을 것이다. 한마디로 맷집이라고는 제로라고 보인다. 아마도 앞으로 열흘도 못 넘기고 선거비용 폐가망신의 공포감에 짓눌려서 사퇴할 것으로 짐작해 본다. 아니면 말고, 이렇게 의미 있는 글을 남겼습니다. 김갑수 씨는 또 최근 이른바 변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일부 인사들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3.1 독립선언서 작성에 참여한 소위 민족대표 33인 중 8.15 해방일까지 변절하지 않은 사람은 극소수라고 알고 있다. 소위 민족대표급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광수 같은 인물도 1940여 년에 들어서면서 결국 변절하였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이유로 변절하였을까 늘상 궁금했었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어렴풋이나마 그 이유를 깨닫는다. 조갑제 정규제를 보면서 깨닫는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갑수 씨는 특히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단 고정 게시물로 특히 조갑제 정규제에게 스스로 할복하라는 이유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글을 게시해놓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의 작은 제목은 조갑제 정규제는 추미애 반의 반쪽이라도 닮아라, 이런 작은 제목과 이번 대선에서 우파 100% 단합의 전제 조건은 조갑제 정규제의 할복,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대선은 좌파의 상당한 우세였다. 심상정이 좌파표를 쪼개어준 덕분에 가까스로 윤석열이 당선되었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절대적으로 우파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었다. 일단 나 자신부터도 처음에는 탄핵 찬성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맥없이 무너지면 차기 대선이 우파에게 상당히 어렵게 갈 것이라는 것은 굳이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다.
참고로 김갑수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판단을 했다가 조금 시간이 흐르고 윤 대통령의 계엄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의 여러 구조적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또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확고하게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갑수 씨 글을 이어갑니다. 6월 대선에서 우파가 100% 뭉치더라도 아슬아슬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파가 100% 뭉칠 수 있나? 차기 대선에서 우파가 100% 뭉치기 위한 전초전이 탄핵 심판이었다. 그런데 예선 전부터 확실하게 우파를 반쪽 만들어버린 주역들이 누구인가? 조갑제 정규제는 윤석열도 탄핵했을 뿐 아니라 차기 선거조차도 이미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특히 애국자들에게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두 사람은 스스로 할복하는 것이 그동안 믿어준 지지자들에게 도리일 것이다. 아니면 좌파 부역자에 불과할 따름이다. 노무현이가 탄핵당했을 때 그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는 탄핵 찬성파였다. 그러다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광주시 중심부에서 5.18 묘지까지 왕복 40km 거리를 삼보일배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지지층들에게 속죄하고 단합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민주당과 추미애는 부활에 성공하였다. 조갑제 정규제는 추미애 반의 반쪽이라도 닮아라. 이번 대선에서 우파가 100% 단합해도 승리를 보장 못한다. 우파 단합의 전제 조건은 분열 주동자들의 참회 반성이다. 스스로 할복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조갑제 정규제 씨는 이미 우파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번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이재명의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갑수 씨가 조갑제 정규제 씨의 할복을 요구하는 게 아마 두 사람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말로 들릴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조갑제, 정규제, 김진 몇 사람들 있죠. 한참 가도 너무 많이 가버렸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처절하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